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지난 이 시간에도 치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네. 깜빡깜빡 잊는 이 건망증과는 확연히 다른 치매에 대한 정의들 살펴봤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치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드는 생각이 치매 환자분을 옆에서 돌보시는 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 치매 A to G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윤보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언급했었지만 이젠 사실 치매 환자분도 힘들지만 이제 주변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 환자의 보호자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서 또 같이 병원에 만나는 보호자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네, 사실 보호자가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게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모든 이제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특히 심한 분들께는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뭐 생활 교정이라든지 이제 관리 수칙들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우리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치매 환자는 누가 돌보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막 시작될 때였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의사이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치매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치매 관리를 해야 될지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치매가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 이제 검사를 받으실 텐데 진단 검사 방법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 치매가 의심된다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환자를 잘 아는 보호자와 같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것과 보호자가 느끼는 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를 잘 아는 보호자와 같이 이제 진료실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자세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신경심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시험 보는 것 같다, 테스트다 싫어하시지만 사실 이 신경심리 검사가 사실 정확한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가장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검사이고요. 이제 다른 이제 치매들을 감별하거나 아니면 가역성 치매를 이제 구분하는 목적으로도 뇌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뇌척수액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모두 진행하고 종합을 한 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뇌 영상 검사의 종류 중에 뭐 뇌 MRI나 뇌 CT 그냥 촬영은 좀 익숙한데요. 이 펫CT라고 하는 거 아밀로이드, 도파민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덧붙여 주실까요? 뇌 영상 검사는 크게 기능적인 것을 보는 게 있고 구조적인 것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 MRI나 뇌 CT는 뇌의 구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축이 됐는지, 그다음에 뭐 혈관 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뭐 종양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CT보다 MRI가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MRI를 찍도록 권하지만 뭐 가령 이제 심박동기가 있다거나 폐쇄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MRI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CT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기능을 보는 영상이 아마 펫CT일 텐데 FDG 펫CT라고 해서 우리 뇌세포는 포도당을 주 원료로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포도당 이제 대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뇌 기능을 우리가 이제 대변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펫CT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원인 유발 단백질이
그 아밀로이드잖아요.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가 어느 부분에 얼마나 침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펫CT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펫CT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이 이제 의심된다거나 파킨슨병 치매, 루이 소체 치매 환자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뭐 병력 청취 이후에도 자세한 단계별 진단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치매를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을 때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우선 약물 치료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안타깝게도 사실 모든 치매가 그에 맞는 적절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장 흔한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약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개선제로는 크게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종류와 NMDA 수용체 기량제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각각 이제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이라는 성분을 가진 약물들이 있고 또 NMDA 수용체 기량제로는 메만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물이 지금 인지기능 개선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콜린이라든지 알포세레이트 또는 은액즙 추출제 이런 뇌 기능 개선제 또는 머리 영양제라고 알고 있는 약물들을 이 인지기능 개선제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물들은 이제 말 그대로 영양제 또는 보조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치매 치료 약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지기능 개선제를 드시면서 그 약물을 같이 드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인지기능 개선제는 정작 드시지 않고 그런 보조 약물만 드신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는 치료를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행동 증상은 실제로 모든 환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신행동 증상이 약물로 꼭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은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 그리고 항불안제 같은 약을 써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혹시 뭐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인지기능 개선제는 실제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드신다고 해서 그게 부작용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보통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리고 중간에 용량을 증량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속이 미식거린다,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 뭐 아니면은 조금 배가 아프다, 뭐 설사가 난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토한다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가장 흔하고 뭐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네페질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도네페질의 경우에는 뭐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 악몽을 꾼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물게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하는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약을 시작하고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또 약을 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물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헷갈릴 때는 한 3, 4일 정도 약을 끊어보면 그 증상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이게 약 관련 부작용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관련 부작용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처방받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진료 보시면서 다시 상의하시면 됩니다. 약을 얼마든지 바꾸거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약물 치료도 그렇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치매의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이런 부분에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퇴행성 치매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근데 이 나빠지는 속도를 지금 최대한 늦추고 이제 악화를 지연시키는 게 현재 나온 인지기능 개선제 이제 목적이자 이제 효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쓰시고 이제 유지하는 분과 나중에 많이 나빠져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과는 말하자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쓰신다고 해서 증상이 안 나빠지거나 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 2, 3년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환자분들이 약을 먹어도 계속 나빠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미 중단하시거나 이제 자의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지연을 시켜놨던 게 다시 빠르게 떨어져서 이제 치료하지 않는 이 자연 경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를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복용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 상황을 계속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조기에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면 어쨌든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그럼요. 거,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를 뭐 요양원이나 다른 센터에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관리할 때 좀 필요한 부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매 환자는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환자를 관리할 때도 이제 몇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지기능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지기능 개선제를 꾸준히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정신행동 증상 측면에서는 환경 개선이 필수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생활 관리 수칙을 좀 지키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치매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좀 더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제 저한테 다니시는 83세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인지기능 개선제는 열심히 잘 드시고 계시고 보호자가 이제 집에서 같이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 행동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저랑 이제 상의를 하시게 됐는데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시는데 자꾸 본인이 물건을 두시고 못 찾은 거를 이제 그 요양보호사를 의심하시고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요양보호사한테 욕하고 어머. 그래서 이제 때리려고 하시고 네. 못 들어오게 이제 난리를 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울을 보면서 네. 이제 거울에 본인이 비치는 모습인데 본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꼭 이제 남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한테 대화를 하시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남 같아서인지 가끔 적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 물건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거울 그래서 속으로요? 예, 네. 거울로 이렇게 물건을 어머. 던지셔서 예, 거울에 금이 간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실금이 자꾸 생기셔가지고 네. 이제 실수하셔서 이제 뭐 팬티를 너무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옷을 너무 자주 빨아야 돼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밤에 안 자고 일어나서 돌아다니시고 또 자는 가족들도 깨우고 한 번은 이제 집 밖에 나가려고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행동들이 생겼을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호자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걸 우리가 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가 서비스를 중단하시고 주간보호센터로 가시게 하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대부분은 집 안에 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망상의 근본적인 치료는 원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제 원인인 사람이나 뭐 장소에 대해서 이제 접촉을 제거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간보호센터로 가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런 의심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남인 양 얘기하시는 네. 부분은 당분간 집안 거울을 가리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이제 원인을 제거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거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유리창에도 밤에는 그쵸. 비치죠. 비칩니다. 비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창 안쪽으로 이제 커튼을 다르셔서 밤에는 꼭 커튼을 치고 계시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변실금은 꼭 치매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보행이 불편하시거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소변실금이 자주 생기시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규칙적으로 미리 화장실을 모시고 가셔서 소변을 보시게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뭐 개인차가 있어서 정하시면 되지만 이게 이제 급하지 않게 미리미리 화장실을 가시는 배변 훈련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시는 이 문제는 사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 어두컴컴하게 하고 계시고 거의 누워만 지내시기 때문에 졸다 깨다를 많이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깨지기 네. 때문에 밤에 더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나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주말에 센터에 안 가실 때는 낮에 계속 해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밝은 곳에 앉아 계시게 하고 누워 있는 시간도 적게 하고 보호자가 가능하다면 이제 밖에 한 번씩 모시고 나가서 바람 쐬고 햇볕 보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 전에 항정신병 약물을 소량 사용하는 식으로 같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만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환자의 경우인데요. 사실 네. 단계에 따라서 뭐 경증, 중증 환자분들 생활 지침 관리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경도인지 장애부터 사실은 생활 지침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경미한 기억 장애이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많이 쓰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고 어. 생활 수칙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기를 쓰신다거나 메모를 많이 하신다거나 달력을 자주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뭐 읽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치매만 되더라도 이제 최근 기억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인 학습 위주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일들은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도가 되면 아무래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특히 외출 시에 이제 문 단속을 잘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 열고 닫는 게 요즘 이제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서 네. 비밀번호를 누르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써보다가 쓰려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생소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꼭 필요한 기능들은 계속 반복시키고 반드시 하실 수 있게 이제 훈련시키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제 중등도 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대비해 두는 게 필요하겠고 중증이 되시면 대부분 이제 언어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뭔가 표현이 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좀 잘 표현할 수 있게 뭐 신체 명칭을 좀 잘 숙지를 시킨다든지 바라는 게 있을 때는 손동작이나 몸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치매 환자분들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일상생활을 함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일상생활 유지가 치매 환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가 치매 진단 기준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데 우리가 그런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화를 크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가령 음식을 하신다, 뭐 아니면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보신다, 쇼핑을 한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간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사실은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오래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환자의 이제 뭐 상태도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사실은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억 같은 경우도 최근 기억이 조금 떨어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기가 되면 사실 과거 기억들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회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날짜를 조금 까먹거나 요일을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달력을 아주 수시로 보게 도와주신다면 중기 정도 되면 사실 그런 시간 지납력은 다 떨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계절감은 가지고 계실 수 있게 계절에 대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이제 몸치장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잘 하실 수 있고 약간의 실수 있는 정도라면 중기가 되면 집안일들도 아주 간단한 거밖에 못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집안일, 뭐 빨래를 갠다든지 뭐 식재료를 다듬는 거라든지 이런 걸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건 바로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할머니도 치매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좀 우울증도 오시고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왜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변을 이렇게 눕는데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약간 부적절한 행동들도 가족분들이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하시는 처음 경우도 겪다 많을 것 보니까 같아요. 가족 네. 역시도. 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가족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힘들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부적절한 반응이 일부러가 아니라 이제 네.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적절한 이제 반응으로 저희가 가장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과잉 보호가 있습니다. 아까도 일상생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아 걱정돼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하지마 아니면 뭔가 초기에 뭐 한 가지 실수가 나타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아예 못하게 하시고 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교정해 가면서 오히려 잘할 수 있다고 북돋아 주면서 계속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렇게 뭐 좀 무한하게 한다든지 뭐 야단을 친다든지 성적 수치심을 좀 야기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다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이제 누적이 되면 환자들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제 관심을 더 안 갖게 되고 해서 더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조금 지나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야단치거나 무한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무조건 몰라 이렇게 이제 아예 넘어가려고만 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무의미한 잔소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 무의미하다기보다 이제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로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한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도움될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가령 전화해서 약 잘 챙겨 드세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뭐 약 달력을 사다 드리고 약을 거기에다 꼽아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행동으로 같이 좀 보여주시는 게 네. 잔소리보다는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은 좀 피하면서 좀 대화로 좀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 같은 것도 선생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치매 환자랑 제 말을 잘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어렵죠.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를 안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한다든지 뭐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만 넣어서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응답할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금방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벌써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 몰라? 뭐 아니면 대신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은데 사실 재촉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수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표현들이 가족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답을 너무 어려워할 때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대화문이 좋습니다. 네. 가령 오늘 무슨 옷 입을래요? 보다는 오늘 흰 셔츠 입을래요? 아니면 뭐 빨간 뭐 잠바 입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선택하면 이제 대화가 조금 더 잘 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환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궁금하다. 왜 이렇게 대답했지?라고 의문이 드시면 구체적으로 이유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또 나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치매라서 이렇게 했나라고 미리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 네. 보면 어린 아이나 학생들을 맞아요. 대하는 것과 비슷할 네. 수도 있겠네요.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좀 조곤조곤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가 있는 분들 이제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 또 있을까요? 네, 지금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치매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조기 검진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이제 보호자들을 위한 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안심센터를 일단 이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받기에는 겁이나 아니면 내가 사실은 기억장애로 병원 진료를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셔서 일단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가 서비스로 이제 요양보호사가 오신다던가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를 나가시는 등 뭐 그런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치매 그 치료 관리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비용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 서비스와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매 환자를 꼭 위한 것만 아니고 이제 노약자 뭐 모든 계층에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간혹 이제 치매가 심해지시면 이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신다든지 배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종 예방을 위해서 사전 지문 등록 시스템이 있고 이거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시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네. 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0세 시대에 점점 장수하는 이 사회 속에서 치매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치매 위험 요인 12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런 교정 가능한 12가지를 아주 잘 관리하면 치매를 거의 4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청력 관련해서는 조금 젊은 나이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청력이 떨어졌을 때 그냥 지내시기보다는 보청기나 이런 다른 기구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학력 관련해서는 머리는 많이 쓸수록 안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든지 배우시고 읽고 쓰고 외우고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 우울증이나 사회적인 고립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지내시면 좋겠고요. 뭐 기본적인 지병 관리 꾸준히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뭐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이제 꾸준한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식단, 뭐 꾸준한 운동 이런 거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평소에 기억을 잘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억을 돕는 이제 12가지 지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외울 때 학생 때부터 그랬죠. 네. 새로운 거 잘 외우려면 반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 젊어서 3번 반복했던 건 지금 30번 반복을 하십시오. 그러고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반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달력 자주 보시는 거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젊어서는 그냥 머리로 다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똑같이 못하겠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젊은이들도 메모 안 하면 못 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메모하시고 메모한 거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물건을 항상 일정한 곳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물건을 두고 못 찾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심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곳에 안 두시고 이것저것에다 네. 물건을 옮겨두시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물건을 항상 일정한 곳에 정리해서 두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교수님 치매가 생기기 전에 혹시 뭐 마음의 준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도 존재할까요? 네, 사실은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를 걱정하지만 이제 우리가 웰다행이라고 하죠. 이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준비를 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이제 임종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생명 연장 시술이나 호스피스를 이용할지 안 할지를 이제 밝혀두는 이제 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거는 누구나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등록 기관은 대부분
각종 병원이나 공단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뭐 요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이제 금전 관리로 인해서 사실은 좀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께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노인 운전자가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년 이제 적성 검사를 받으시긴 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제 운전 실력이 예전과 달라졌어. 운전을 하는데 좀 자신이 없어라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언제까지 운전을 하고 그만둘지 어떻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으로 습득을 할지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고민을 미리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의탁 관련 문제들도 가족들과 상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면 보호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요양원에 이제 의탁하시는 것 관련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리 본인이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의탁을 해도 괜찮다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본인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가족들도 아마 결정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치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 엄마가 치매로 고생하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간호를 하고 계신데 이제는 힘에 부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겠다고 고집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득해보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오시는 경우는 3-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를 보내실 경우에는 좀 더 긴 시간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론 이제 치매가 10년 정도 되셨으면 굉장히 심한 상태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먼저 좀 보내보시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가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아버지 보호자께서 사실은 좀 자유시간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원하시는 것도 하시고 조금 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조금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합병증이 생기신다거나 이제 정말로 아버지가 이제 힘들어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요양기관으로 이제 옮기시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치매로 치매약을 드신 지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라 혹시 뒤따르는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인데요.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까요? 네, 치매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오래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거나 오래 드신다고 해서 나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약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용하시거나 용량을 증량할 때 뭐 위장관계 부작용이라든지 뭐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것들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치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치매는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실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안 올 수 있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면 나중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본다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과 윤보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